그 일을 겪은 뒤로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때는 몰랐다. 그 습관이 왜 생겼는지도. 그날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이었다. 낮에는 평범해 보였다. 로비도 밝았고 사람도 적당히 있었다. 문제는 밤이었다. 업무 특성상 나는 종종 야간에 건물을 드나들어야 했다. 첫날 밤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프런트 불만 켜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릴 때까지 묘하게 오래 걸렸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층수 버튼을 눌렀다. 내 방은 12층이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층수 표시판에 처음 보는 숫자가 나타났다. 10, 11, 그리고 13. 순간 내가 버튼을 잘못 눌렀나 싶었다. 하지만 분명 나는 12층 버튼만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13층에서 멈췄다. 띵! 익숙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폭도가 보였다. 조명이 켜져 있었다.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잠시 늦게 들었다. 폭도는 길었다. 벽은 연한 회색이었다. 카펫이 깔려 있었고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완전히 비어있는 느낌도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전기가 흐르는 소리가 났다. 형광등 특유의 아주 약한 소음이었다. 나는 몇 발짝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은 내 뒤에서 천천히 닫혔다. 그때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내판이 없었다. 방 번호도 보이지 않았다. 문은 분명 있었지만 번호 표시가 없었다. 나는 잠시 서 있었다. 괜히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여기까지 온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몇 걸음 더 걸었다. 카펫 위에 옅은 발자국이 보였다. 누군가 얼마 전까지 여길 걸었던 것 같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가는 소리였다. 나는 돌아봤다. 이미 문은 닫혀 있었다. 버튼을 누를 수도 없었다. 호출 버튼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느끼기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때 폭도 끝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아주 작은 소리였다. 누군가 나올 것 같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나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기로 했다. 뒤돌아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갔다. 이상하게도 오는 길이 기억보다 길었다. 몇 분을 걸은 것 같았다. 분명 짧은 폭도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표시판에는 아무 숫자도 떠있지 않았다.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바로 반응이 왔다.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표시판에는 아무 숫자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열렸을 때 나는 12층에 있었다. 익숙한 복도였다. 방 번호도 보였다. 그날 밤 나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밤 나는 다시 야간 업무를 마치고 건물로 돌아왔다. 시간은 비슷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번에는 일부러 표시판을 보고 있었다. 10, 11, 12. 엘리베이터는 12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렸다. 정상적인 폭도였다. 그런데 문이 완전히 열리기 직전 표시판에 아주 잠깐 다른 숫자가 스쳤다. 13.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분명 봤다. 나는 문이 닫히기 전에 버튼을 다시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13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렸다. 전날과 같은 폭도였다. 같은 조명, 같은 색의 벽. 하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카펫의 무늬가 조금 달라 보였다. 형광등 위치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무엇보다 공기가 달랐다. 전날보다 훨씬 답답했다. 숨을 들이쉴 때 목이 살짝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긴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다.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폭도 끝에 있던 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은 보이지 않았다. 완전히 어두웠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급하게 다가오는 소리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표시판은 이번에도 비어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12층에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그 시간대 엘리베이터를 피했다. 며칠 뒤 낮에 관리인에게 층수에 대해 물었다. 13층이 있나요? 관리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아니요. 그 건물은 12층까지입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로비의 안내도를 봤다. 12층까지였다. 비상 계단 안내도도 같았다. 어디에도 13층은 없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코트를 벗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다. 소매 끝이 회색 가루로 더러워져 있었다. 형광등 위에 쌓이는 미세한 먼지 같은 색이었다. 분명 그날 밤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손으로 털자 가루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어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여긴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층이 없다는 말보다 내 옷에 남은 흔적이 더 이상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다.